그리고 오늘은 이제 워싱턴 세 번째 강의인데, 중독에 대한 것을 애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혹시 주변에 중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아시겠지만, 일단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참 치료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착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중독이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서 좀 고쳐지기 어려운 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기제를 좀 공부하시면 오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일단 중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의존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착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중독이라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인간 발달이라는 것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성숙 발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어느 지점에서 발달이 정지 지체가 되면 중독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가를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한 알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태어난 내재된 성숙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마치 씨가 뿌려지면 잘 자라나서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처럼 성숙 과정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그 성숙 과정에 침범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성숙 과정이 지체가 되거나 정지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성숙이 침범을 당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들을 외상으로 보죠. 그거를 이제 애착 관점에서 본다면 애착 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이잖아요. 사이간. 인간이라는 건 사이 간자가 들어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혼자라는 거는 어떻게 묘사가 안 돼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간, 사이. 우리 그 사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 이 아이는 내재된 성숙 과정을 갖고 태어나지만 누군가가 이 발달 과정에서 촉진적인 어, 환경이 되어주지 않으면 성숙 과정이 침범을 당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쉽게 얘기하는 게 의존이죠.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누군가에 의존을 해서 생존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의존의 대상이 되어주는데, 이 처음 태어난 아기는 아직은 누군가가 밖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응애하고 울면은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요. 언어를 보낼 수가 없어요. 나 배고파요. 나 추워요. 나 젖었어요.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의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대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직. 자기가 마치 막 배고파서 응애 하고 울면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누군가가 아니라 저절로 채워지는, 막 불편해서 앙 하고 울면 뭔가가 불편이 해소되는, 이렇게 절대적인 의존 대상이, 아기 입장에선 대상이 아니지만 절대적인 의존 대상이 있어줘서 정서를 조절해주고 신체를 돌봐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호성, 조잘조잘 조잘조잘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쭈쭈쭈쭈 해주고 여러 가지 자극들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이 충족되는 경험이 되어야지만 자기가 위안을 얻고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면화가 돼요.
그런데 이런 내면화될 기회가 없는 사람들, 이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애착 외상이고 그것들이 내면한 어떤 자기를 위로해주고 뭔가가 필요를 채워주고 의존이 대상이 되어줘서 기대런덕이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내면화돼서 스스로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의 주체로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내면화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그것들을 채워야 돼요. 외부에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채워야 되는 게 우리가 정서 조절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그 애착이라든가 어떤 위로, 관심, 돌봄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채우려는 자기 구조가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심리 내적인 자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구조가 결핍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약물이나 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섹스, 쇼핑, 뭐 음식 등등 여러 가지 외부 원천으로 자기 구조를 채우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런데 자기 구조가 그런 걸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강의의 제목에서 보듯이 그것이 헛된 시도, in vain, 헛된 시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내가 결핍, 두려움, 뭐 절망감, 뭐 불편함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이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트윈 이 관계 속에서 사이 안에서 뭔가가 연결되면서 정서적인 조절이 되고 위로도 받고 돌봄도 받고 자기의 정체성과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데 처음부터 방임과 거절과 유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의존을 기대하면 다시 한번 방임과 유기와 거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를 안 하고 역의존, 카운터 디펜던시, 역의존,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보니까 마치 여러 가지 불편들이 술이나 마약이나 뭐 섹스, 쇼핑, 뭐 음식, 폭식 이런 걸로 채워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는 하지만 결국은 또다시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인캡슐레이트 이렇게 막아넣는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홀로가 되는 거죠. 점점 더 혼자가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기가 복구된다라는 거는 관계가 단절된 것들을 관계를 복구하는 게 자기의 복구인데 인간으로서 사이를 복구해야 되는데 사이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헝거, object 헝거, 대상 헝거에 대한 것들을 외부 원천으로 넣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위안을 얻지만 결국은 계속 거기서 옵젝트하고는 단절이 되는 그리고 옵젝트들하고는 굉장히 부정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in vain, 헛된 시도, in vain trial that fails.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굉장히 고립되고 외롭고 더 이렇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봐라, 뭐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본인 생각에는 자기는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중독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개념이 키포인트가 의존이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의존이다라는 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디나이얼이에요. 부인, 디나이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자기가 구조가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뭔가가 결핍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돼 있다라는 거는 그 메인 정서가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라는 거는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이 빠져 있는 거를 늘려는 복구 시도를 하는 건데 이 복구 시도가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그게 부인이에요. denial.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 뭔가가 내재화돼 있고 내 안에 퍼먹을 우물이 있으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퍼먹어요. 근데 이 우물이 없고 계속 헝거. 언, 언제나 배가 고파. 언제나 배가 고파서 중독이라는 거는 이만하면 대서가 없잖아요. 더 먹어야 되고 더 마셔야 되고 더 가야 되고 더 모아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일중독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픈 거야. 스틸 헝거. 스틸 헝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공갈빵이라는 거 알죠? 공갈빵. 이게 겉으로 보면 빵인데 딱 뜯어보면 속에 다 비어있는 공갈빵. 중국집 가면 주는 빵 있잖아요. 공갈빵. 공갈이에요. 속에는 비어있는 공갈빵처럼 날시스틱하다라는 날시시즘, 자기애적인 병리를 이해하다 보면 중독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워낙이 대상 헝거로 안에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디나이얼 하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과대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도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는 마치 자기가 자기 이런 안에 있는 구멍 뚫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날시시즘의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과대성이잖아요. 그랜디오시티. 자기가 과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 같은 것들을 나는 아무리 너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맘만 먹으면 끊어. 이런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나는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거는 중독이라는 진단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 자체가 안 맞아요. 중독이라는 거는 맘만 먹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발달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초기에 의존이 박탈된 경우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태내 태내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을 때 태교를 한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초기 한 1, 2, 3년 길게 잡아서 한 1, 2, 3년이 되면은 어지간한 사람 구실 다 하죠. 똥오줌 가리고 뭐 자기 말하고 의사소통하고 아까 제가 말한 절대 의존의 기에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신호를 보내서 나 밥 주세요. 나 더워요. 나 추워요. 나 젖었어요. 하는 의사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와 동일시해서 얘가 지금 배가 고픈가 보다라고 해석을 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해석을 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3년 정도 되면은 신호가 가능하잖아요. 밥 주세요. 싫어요. 이거 입을래요. 저거 입을래요. 신호가 가능하니까 그 아이를 이해하는데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신호를 잘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절대 의존기에서 이렇게 그 침범을 당해서 그 자연스럽게 성숙되어야 될 과정이 침범을 당해서 어, continuity of being 존재의 연속성이 깨지고 나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서 이해하고 나의 불편함을 해석해서 채워주기를 바라는 어떤 전능성의 영역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분들은 적개심이 많고 힘들고 막 짜증내고 이러는 게 뭐냐면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마저마 이게 필요해 라는 자기의
소통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전능성, 아기 같은 심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꼭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우리도 이제 조금 물론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으려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간 게 중독이지만 그런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간 진단 말고 우리에게는 다 중독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뭔가의 결핍, 뭔가의 불편함, 어떤 여러 가지 뭐 갈망, 헝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 자기 나름대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중독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자기 구조가 잘 견실하게 있는 사람은 이 불편함들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어떤 통합, 연결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아, 이 불편함도 좀 지나가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물론 저도 많이 나이가 먹었지만, 네, 그러면 우리가 과거 경험이 누적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는 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전능적으로 내가 만족시켜주지 않아도 불편함에 머무를 수 있는 내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초기 의존기에서 침범을 당한 사람들은 초기 의존기라는 거는 어떤 경험의 통합이라든가 자기의 인격의 구조라든가 이런 현실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멸절불안, 해체불안, 죽었구나. 이런 시간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죽었구나. 나는 끝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라고 운다고 말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죽어라고 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은 아직 경험이 통합된 경험이 없고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 기다리면 뭐가 오는구나가 없고 그냥 배가 고프면 죽었구나. 그냥 불편하면 죽었구나. 이런 멸절불안인데 이 요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 지금 중독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불편함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바로 즉각적으로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독이라는 거를 어, 물론 뭐 쇼핑 중독, 일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뭐 니코틴 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하나로 이야기할 때는 물질 중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중독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내 안에서 돌고 있을 때는 이 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적인 화학적인 뇌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체, 뇌, 생물, 화학적인 신경 전달적인 것들은 이런 거 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질 중독이라고 크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체가 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착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공부하신 것처럼 애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리와 신체의 이원론을 통합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달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상호작용을 해줌으로써 아이가 아이로서 처음에는 신체적인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상호작용으로 심리가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신체적인 상호작용으로 심리가 발달해 나가는데 아이랑 같이 옹알이를 해준다든가 토닥토닥 해준다든가 쭈쭈쭈쭈 해준다든가 이런 모든 상호작용들이
아이의 뇌의 발달에서 뇌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블루밍 된다고요. 블루밍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큰 아이들의 뇌의 활성화하고, 아니면 방임되고 유기된 아이들은 아까 성숙 과정은 우리가 innate, 갖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갖고 태어났는데 자극이 없으면 아까 블루밍 되면서 가지가 번져나가면서 내 뇌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프루닝이 되는 거야. 가지치기가 돼. 쪼그라들어. 발달을 안 해. 그래서 뇌가 발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뇌의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는 게 뭐냐면 또 하나의 키워드, 우리가 부인이라는 거, 의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정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정서예요. 어떤 정서가 발달하면서 그 안에 인지, 행동, 뭐 모든 것이 신체적인 거 다 발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마음에가 영향을 준다. 마음은 몸에다 영향을 준다. 이런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분법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이미 같은 작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상호적인 작용을 해줬을 때 어린아이의 뇌가 블루밍, 계속 꽃을 피면서 뇌가 세밀하게 발달이 되느냐, 아니면 그 뇌가 발달을 못하고 다 가지가 처져갖고 프루닝이 되느냐. 이미 이렇게 신경 생리학적인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발달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이 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달해서 의존과 이런 어떤 상호성과 관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극이 되지 않을 경우 신경생리학적인 세팅부터가 그렇게 되더라. 또 이렇게 신경생리학적인 발달적인 이야기 말고도 이 중독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전적인 것도 많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리를 공부할 때 많은 경우에 유전적인 것이 많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전적인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양육, nurturing, 네이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갖고 태어나는 거, 그 조상 위에까지 가서 어떻게 소급해서 뭐 회복할 수는 없지만 진짜 여기서 우리가 널처링 할 수 있는 이때는 이 널처링을 함으로써 네이처도 요 상황에선 우리가 조상까지 소급해 가서 유전적인 것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네이처와 널처도 상호 영향을 미치더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애착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심리 이런 것들이 하나로 움직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어떤 표정으로 너랑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너의 변연계가 같이 공명을 하면서 우리가 미러 뉴런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거울 신경, 거울 신경체, 미러 뉴런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는 이 뇌 안에 이 전두엽이 이성, 뭐 논리 이런 거 말고 변연계라는 어떤 기억과 감정, 정서를 부호화시키는 부분이 너랑 나랑 마주했을 때 같이 공명을 하면서 서로 조절을 하고 서로 조정을 하면서 서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담이라는 것이 마치 무슨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너와 나라는 두 주체가 신체적인 공명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리는 거는 발달 단계에서 이미 부호화되어 있다. 이런 가지치기가 돼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구조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관계성을 균형을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들이 이미 많이 침범을 당했더라. 그러면 침범을 당했으면 이것들이 회복이 가능한가? 가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복이 가능하냐면 결과적으로 정서의 연결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서의 연결로만 가능한데 이게 심각한 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어떤 자기감과 관계감, 이거 다른 거는 사실 아니죠.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개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감과 관계성, 자기 정체성과 관계성의 균형을 갖고 균형이라는 어떤 자기 구조가 이루어진 사람은 누군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고 기대를 갖고 그 사람하고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충족이 돼요.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가 갖고 있는 예측 가능한 것들이 충족이 돼요. 그런데 발달해서 이미 침범을 당해서 가지치기가 다 되고 자기감도 구조가 형성이 안 됐고 관계성도 구조가 형성이 안 됐는데 이분을 치료 현장에 같이 마주치고 앉아 있으면 이분한테는 나는 세상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어? 이런 마음 자세로 앉아 있기 때문에 애착이 형성이 안 되고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상담이라는 거는 빈익빈 부익부. 발달 단계에서부터 빈한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빈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와주기가 점점 더 어려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혐오스러움, 불편감, 어떤 밀어내고 싶은 마음, 어떤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같은 마음으로 밀어내고 혐오하고 가까이 안 하려는,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의 그런 행동이라면 행동 특성, 아니면 증상이라면 증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발달 단계에서 침범을 당하고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복구 시도를 한 결과구나.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복구 시도한 결과구나. 라고 놓고 볼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내가 조금 자유로워지죠. 이런 불편함이나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내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면 그런 애착 대상, 자기 대상, 정서적 조절자, 정서적 지지자, 그래서 발달 과정이 단절된, 지체된, 정체된 그 고발달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되어준다. 근데 우리가 대상이 되어준다라고 할 때 한계를 갖고 출발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계를 갖고 출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변화가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난 이제 뭐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런 거는 한계를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할 만큼 하는 거는 내 역할이고 저쪽에서 변화되고 안 되는 거는 내 한계, out of my control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중독적인 현상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잘 알지 않으면 하다가 내가 지쳐.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 선생님들이 AA 12단계라는 단체를 들어봤죠.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혹은 NA, 니코틱 어나니머스, 물질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애착 외상이라고 그럴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존에 대한 충족이 없기 때문에 의존이 충족된 사람은 의존에서 자유로워서 너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너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의존이 박탈된 사람들은 의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홀로 외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홀로 외로이 살아남으려니 순간적인 여러 물질, 외부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혼자서 점점 어, 꽃이 둥우리 속에 점점 들어가죠.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어, 위축돼 있어. 플러스 술, 당당해.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 플러스 술, 당당해. 내가 너무 절망스러워. 플러스 술, 뭔가 희망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디나이얼 하면서 마법적인 해결책으로 술을 갖고 오는데 그 술이 결과적으로 나를 그렇게 플러스 술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해결해준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아니라 다시 깨고 나면 자괴감이 들면서 내가 또 술 먹었네, 내가 또 뭐 했네, 내가 뭐 했네 하면서 자기 혐오가 다시 들어가면서 또 고립되죠. 그러니까 in vain이라는 거잖아요. 음. 어, 그래서 이런 과대성이라든가 이런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는 자기 통제감, 자기의 과대성의 narcissism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AA 12단계 혹은 NA narcotic 어나니머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하고 한 수 위인 사람들은 늘 자기를 비난하는 대상으로 보잖아요. 병원에 가, 약 먹어, 술 그만 먹어,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데 AA라는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에 갔을 때는 나만의 문제가 내가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을 거기서 첫 단계가 뭐냐면 AA 단계에서 첫 단계는 나 강혜정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서는 정체성을 인정을 안 해요. 부인을 하는데 여기서는 첫 단계가 나 강혜정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1단계 선언을 하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때는 만약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집에서는 어차피 뭐 가려야 되니까 안 하고 어디 가서도 가린 얘기들을 거기서 했을 때 거기서는 사람들이 다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그랬구나 하면서 동등한 눈으로 자기가 수용되는 느낌 동일시되는 느낌 받아들여지는 느낌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수치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거는 관계잖아요. 관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자 외로이 다른 걸로 그 헝거를 채우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 나와 같은 수준의 동일시, 비난하지 않고 뭔가가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동일시 속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수용한다. 이런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치료에서 이렇게 어떤 집단 치료 아니면 이런 12단계 이런 것들을 권하는 이유가 홀로 외톨이가 되면서 자꾸 은신처 속에서 갇혀버리는 거에서 관계의 컨택트,
관계 속으로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AA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독이라는 것이 어, 우리가 이제 일중독이라는 얘기도 이야기하잖아요. 일중독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아, 결국은 아까 제가 나르시시즘, 자기 과대성, 자기 통제 능력, 자기의 어떤 어,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현실감, 자기 전능성에서 현실감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적으로 무엇을 통제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기 과대성.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교만, 오만, 그리고 그 반대의 겸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현실감. 그리고 불편함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전능감에 머문다라는 거는 불편함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순식간에 버려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살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애매모호함을 견딜 수 있다. 불확실성에서 기다릴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함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절망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어, 불편함에 대한 내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거는 불편함에 대한 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쾌락을 찾아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쇼핑, 성, 뭐 알코올, 약 이런 것들이 다 쾌락을 찾아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쾌락을 찾아서가 아니라 불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순간의 불쾌함도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내 안에 어떤 심리 구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심리 구조라는 거는 쾌와 불쾌의 어떤 그 쾌와 불쾌의 양가를 같은 바구니에 담고 쾌도 느낄 수 있고 불쾌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자기 구조, 자기 정신 구조잖아요. 근데 발달 단계에서 그런 쾌에 대한 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쾌는 빨리빨리 없애야 돼. 멸절불안이야. 죽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는 쟤는 쾌락을 쫓아서 사는 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불쾌를 견디지 못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인이라고 그러고 일순간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불쾌함을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 불쾌함을 머무를 수 있는 거는 그냥 예를 들면 아까 AA 12단계처럼 자기랑 같은 수준의 또래, 피어, 자기랑 같은 수준의 사람들의 어떤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그것들이 모델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를 보고서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그룹 안에서 자기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중독자를 하나를 마주대고 있다고 치면은 뭔가가 결핍이 큰 사람일수록 이쪽에서 결핍감, 실패감, 무능력감 이런 것들을 유발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줘도 별로 진전이 없고 무슨 수를 써도 되는 일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도 무능감, 실패감, 분노감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도 같이 막 솟아오르기 때문에 관계가 잘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집단이나 AA 이런 단계, 이런 어떤 모임들은 한
사람한테 쏠려 있는 이런 우리가 역전이 투사적 동일시의 어떤 이런 힘든 유발되는 감정들, 부정적인 힘든 것들이 한 사람이 온전히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분산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금 더 치료적인 유지가 가능하고 어떤 치료적인 동맹이 가능하고 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서 이게 드랍아웃 되는 일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디나이얼이 굉장히 어렵고 디나이얼이 어렵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불편함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그냥 이거 디나이얼 해버리는 거죠. 딴 걸로 딱 희석시켜 버려갖고 그 순간에 디나이얼 해버리는 게 버리는 건데 결국은 디나이얼에 대한 대척점은 정면 돌파. 그냥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 keep it simple, stupid. 단순 무식하게 해라. 그냥 해라야. 단순 무식하게 해라. 단순 무식하게 해라. 그러니까 디나이얼이고 뭐가 없어냐. 단순 무식하게 해라. Keep it simple, stupid. 이렇게 그래서 다시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제 안 마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맞아요. 자신이고 절대고 뭐 이런 멀리 있는 거 얘기할 필요 없어. 일시적인 지금 keep it simple, stupid. 지금 여기서 단순 무식하게 하는 거. 그걸로 끝. 왜냐하면 절대 의존 단계에서 침범된 거는 뭐냐면 시간의 연속성이 없어요. 이따가 나중에 절대 영원히 이런 개념이 없는 발달 단계에서 지금 결핍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는 앞으로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안 맞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너 또 거짓말했어, 너 또 거짓말했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절대 의존 단계는 시간의 개념과 현실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간이에요. 그냥 순간에 하면 돼. Keep it simple, stupid. 지금.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 지금. 지금 이런 지금들이 모여서 통합을 이루고 시간 개념이 생기고 자기에 대한 퍼스널라이제이션, 리얼라이제이션, 현실감, 인격화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고 이럼으로써 자기가 자기 정체성과 관계성이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 보고 약속해. 다시는 안 마신다 그래. 절대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런 시간의 연속성, 현실감이 없어요. 리얼라이제이션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경험의 누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순간에 머물러서 그런 내성이 불편함, 불안, 이런 수치감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이 없기 때문에 퍼스널라이제이션,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경험들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면서 거짓말쟁이, 루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계속 자기 혐오감, 자기 수치감, 자기 죄책감 때문에 점점점 홀로 인캡슐레이티드, 은신처에 틀어박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eep it simple, stupid. 그냥 정면 돌파. 지금 순간. 이 사람은 순간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뭐 이 사람들이라고 이제 굳이 진단명을 받은 알코올릭들 뭐 하여튼 그런 중독자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뭐 술 마시기도 하고 막 폭식하기도 하고 막 쪘다가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독적인 현상 그런 특성들을 우리들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허깅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허깅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와 애착관계, 누군가의 정서적인 지지,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관심, 토닥토닥, 조잘조잘, 뭐 눈맞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정서적인 컨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스티커가 그런 거라면서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교과서에 나와요. Hugs, not
drugs. 약 먹지 말고 안아주세요. hugs, not drugs. 이게 결국은 중독에서 얘기하는 애착 관점에서 보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남용들, 그것들이 아까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물질 남용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라고 한 것이 그게 일중독이든 쇼핑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간에 우리 안에 이런 변연계의 뇌의 활성화에 뭐 신경 전달 물질에 뭐 여러 가지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 물질 중독이라고 그냥 퉁치자. 그럴 때 이 물질 중독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갑옷이요, 수비대요, 안식처요, 성체요, 뭐 모든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의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역의존적인 사람이잖아요. 카운터 디펜던트. 의존이라는 것 자체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갑옷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기의 갑옷인데 그거를 그만둬라. 그럼 죽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끊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 완전히 그런 대상들하고 fall in love 상태죠.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나의 유일한 의지처요, 나의 유일한 지지대요, 나의 유일한 수비대요, 나의 유일한 방어복이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어, 물질 남용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어,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회복되어 자기 구조가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외부 원천에서 자기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머나먼 길이겠어요. 머나먼 길이죠. 머나먼 길. 그래서 이제 중독 책을 읽어보면 뭐 AA 그룹에 가서 뭐 단주, 그러니까 이게 단주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절주라는 거는 점점 줄여가서 나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건 벌써 중독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독 개념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 병이 만약에 암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는데 나는 운동을 잘하고 이 식생활을 잘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내가 절제하면 암에서 해방될 수 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일단 병으로 볼 때는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주라는 거는 중독에 맞는 말이 아니다. 절주라는 건 절제하고 조절하고 이건 중독에 맞는 말이 아니라 병이다, 이건 병. 그래서 단주와 금주만이 가능한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 감기는 걸렸다 낫기도 해요. 그죠? 감기는 걸렸다 낫기도 하고, 어떤 병들은 걸렸다 낫기도 하고, 이런 병들이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은 말하자면 절대 의존기의 personalization, realization, integration, 통합과 인격화와 어떤 현실감이 결핍된 구조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어,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제 애가 성격이 바뀌지 않잖아요. 쟤는 저런 애야. 인격이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고쳐서 못 쓰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뀌기 어려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병리로 얘기하면 일축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병리로 얘기할 때 일축에 해당하는 거는 고쳐질 수 있는 병들이에요. 뭐 우울증, 무슨 강박증, 뭐 등등 여러 가지 고쳐질 수 있는 병들을 일축에다 놔요. 병리에서. 이축에다 놓는 거는 어떤 스테이트, 상황, 인격장애, 방어기제, 뭐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는 이축에다 놓거든요. 근데 이런 중독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하나의 거의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 퍼스널리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변화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강혜정 하면 강혜정이라는 이 사람이 아무리 뭐 본어게이라고 뭐하고 뭐 해도 강혜정인 거는 선생님이 강혜정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변함없는 강혜정. 여기 선생님들 누구도 마찬가지고 변함없는 너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나. 그래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입니다예요. 나는 입니다. 나는 입니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고쳐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들을 보시면 뭐 10년을 금주를 했다. 10년을 단주를 했다. 그랬는데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dry drunk. 아직 술 취하고 있지는 않는데 dry drunk 상태예요. 이미 아직도. 그리고 여기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릭이나 이런 것들의 치료가 초기 치료와 후기 치료가 다르다는 것이 초기 치료는 금주, 단주를 하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금단 현상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같이 견뎌내가주는 이런 이제 작업이라고 치면 후기 치료는 재발에 대한 거. 재발을 어,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드라이 드렁크 언제나 재발의 잠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중독의 핵심 감정이 수치심이라 그랬잖아요. 뭔가가 결핍돼 있어요. 뭔가가 결핍돼 있다라는 거는 I am이 그렇다는 거예요. I am. 근데 요 수치심보다 하나 더 넘어가는 조금 더 발달된 거의 핵심 감정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뭐냐면 I did something wrong. 나는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거를 외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수치스러워. 나는 중독자야. 그러면 I am이에요. 외연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상태를 수용해야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는 거는 일단 I am 중독자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면 돌파, 수용에서 시작돼야 트랜스포메이션, 변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떤 식의 디나이어를 하면 그거는 시작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I am이기 때문에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중독자다. 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애착의 관점에서 중독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착의 관점에서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기능. 하나는 가용성, 하나는 접근성. availability, 하나는 accessibility. 가용성과 접근성이 애착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available하고 accessible 해야지 애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available하고 가장 accessible한 게 중독 물질로 따지면 뭐예요? 알코올. 너무 쉽잖아요. 값도 싸고. available하고 accessible하고. 그래서 알코올릭이 그래도 가장 중독에서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값싸고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애착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그러는데 이 중독 집단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다른 것이 다 단이 되잖아요. 단, 물질 단, 음식, 모든 그 알코올
그러니까 모든 중독 대상 물질들이 다 단절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대요. 성. 그래서 그 집단 안에서 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의 불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는데 나머지는 다 차단이 돼 있잖아. 근데 내 몸뚱아리는 남아있어서 결국은 그 안에서는 성밖에 남아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가용성, 접근성. 그러니까 애착의 대체물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가용하고 접근 가능해야 위로도 받고 돌봄도 받고 정서적인 어떤 조절도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인간, 사이간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이간. 사이간에서 인은 내 정서적인 조절을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같이 조잘거리고 토닥거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정서적인 조절자 역할을 서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용성, 접근성이 그 대체물로, 그러니까 애착 대체물로서가 아니라 애착 대상으로서, 자기 대상으로서 가용하고 접근성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꾸 되어야만 우리가 이런 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미 중독의 트랙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거는 참 돌아올 수 없는 강인 경우가 많은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인 경우가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치료율이 별로 안 높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런 애착의 관점에서 서로의 정서적인 지지, 우리가 이제 우리 지난번 애착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논리, 이성, 성취, 성공, 일에 바쁘게 피로 사회에 살아오면서 이 정서적인 교류, 돌봄, 공감, 뭐 이런 쪽에 많이 등한시했는데 요 언어를 좀 더 익혀나가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중복의 메커니즘을 애초에 시작을 안 할 수 있는 음,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차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스 에딕션, 교차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 아까 중독이라는 거는 어, I am 중독자라 그랬잖아요. I am 중독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라이즈 되고 자기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 만약에 드라이 드렁크한 것처럼 비록 단주 금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있지만 재발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드라이 드렁크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중독자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중독자들의 그럴 경우 만약에 알코올 중독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서 출구를 나왔다라고 하면 다른 중독으로 간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 무슨 뭐 니코틴 중독,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일 중독 등등 자기의 과대성, 통제성, 자기의 어떤 이런 그 혼자 뭔가를 한다는 날시스틱한 이 공갈빵 이런 것들이 어떤 양상으로든 다시 나타난다. 내가 주된 나의 중독적인 현상 외에 다른 양상으로도 나타나더라. 그거를 우리가 교차 중독 이렇게 얘기하죠. 크로스 에딕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독을 이야기할 때 날시시즘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 어, 엄청난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 척하느라고 보스팅.
보스팅 하느라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이 엄청난 구멍을 메워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애착 이론에서 얘기할 때는 애착 대상이 되어준다. 자기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 대상이 되어준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주는 거냐?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어, 어떻게든 반응을 해주고 교류가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뭐 생활의 달인, TV에서 많이 보시죠? 우리가 접촉의 달인, 정서 교류의 달인, 어떤 어, 민감성의 달인, 어, 접촉의 달인, connoisseur of connection, 어떤 커넥션의 달인, 터치의 달인, 그런 어떤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 정서의 언어를 찾아갈 때, 결국은 이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 이렇게 전능하게 마법적으로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인 거죠. 굉장히 긴 과정인 거죠. hard work, miracle. 미러클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hard work. 꾸준히 어렵게 노력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어느 날 보니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hard work, miracle. 그러니까 이 hard work, miracle이라는 거는 자기 구조가 가능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의 개념이 없는, 현실감이 없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통합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hard work, miracle이 안 되잖아요. 지금만, 일순간만, 일순간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24시간 치매 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미저러블한 삶에서 순간의 햇빛, 일순간의 햇빛, 그때그때, 일순간의 기쁨, 그런 걸로 사는 거죠. 사실은 일순간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성적인 삶이에요. Eternal now. 지금 여기. Eternal now. 지금 여기 일순간의 머무름. 음,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성적인 삶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까 이제 우리가 발달 단계에서부터 벌써 뇌의 발달이 정지, 지체, 침범을 당하더라. 블루밍 되지가 않고 프루닝 되더라. 이렇게 쪼그라들고 가지치기가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회복 탄력성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안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회복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뇌도 가지치기 한 게 자극과 교류를 하면서 블루밍 될 수가 있고, 또 블루밍 된 거에서 많은 자극이 없어지고 만약에 독방에서 뭐 몇십 년을 있는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면 또 프루닝 될 수가 있고, 이게 가소성이 있잖아요. 가소성이 있는데 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지금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 책이에요. 애착 장애로서의 중독. 애착 장애로서의 중독.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어떤 예를 들냐면 피클이 된 오이를 오이로 되돌릴 수는 없다. 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역치를 넘어가면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치를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뭐 시든 갈 때도 꺾어버리지 않는 뭐 등등 여러 가지 생명력이라는 거는 복원력이 있고, 항상 그 다시 살아날 생명력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레질리언스,
복원 가능성이 있고 우리 네이처 자체도 널초에 따라서 블루밍 되기도 하고 프루닝 되기도 하고 이게 가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이처도 널초에 의해서 상호 가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민감한 반응, 정서적인 조율, 공감적인 동일시, 돌봄, 배려, 사랑 등등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원하지 않는 불행이나 불쾌나 절망적인 뜻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삶의 일부로서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아주 불편한 미래가 캄캄해 보이는 불확실성에서도 희망을 갖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함은 견딜 수 있는 능력, 그 일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양해야 할 우리의 삶의 가치, 태도이겠죠. 음. 이 변모가 일어난다.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변모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변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면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살면 돼. 근데 뭔가 한계에 부딪혔다든가, 뭔가 실패 상황이 있다든가, 뭔가 좌절이 됐다든가, 물론 이게 외상적으로 해갖고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는 한, 내가 갈 때도 꺾지 않는 것처럼 뭔가 피어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는 한계와 실패와 절망에서 변모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회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와요. 변모라는 거는 편안한 상태에서는 변모할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뭔가 좌절, 실망, 실패, 한계를 겪을 때는 이렇게 살라도 되나? 어떻게 살지? 라면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내 안에서 찾아내요. 내 안에서 찾아내는 거는 우리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이미 뭔가가 내재화됐던 것들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처음부터 박탈된 사람들은 뭔가가 끌어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하실부터 파야 되니까 힘이 든 거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고, 그렇지 않고 뭔가가 기억되지 않은, 사고되지 않은, 하지만 내 안에 담겨 있는 unknown thought들이 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걔네들이 꾸물꾸물 올라와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변모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적절한 좌절과 적절한 실패, 적절한 한계를 겪었을 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느냐는 또 나의 자기 구조예요. 이렇게 트라우마틱하게 애착 외상을 겪고 이런 중독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좌절을 적절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작은 좌절도 와도 죽자고 덤벼요. 왜냐하면 열절 불안, 해체 불안이 있잖아요. 안정적인 기대치가 없는 분들이에요. 항상 재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쌈딱인 사람이 있잖아. 아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덤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 안에 자기 경험,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는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그랬죠. inner working 모델. 내적 작동 모델이 활성화되는데 이분들은 항상 재앙적인 상황에 있었어. 버림받거나 유기되거나 뭐 방임되거나 학대당하거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포지티브 드러난 어떤 피해를 받지 않아도 네거티브 아주 그냥 뭐 드러나지 않은 잔잔한
학대들이 있다고 치면은 이분들 경험은 자극들이 좋게 해석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와도 적절한 좌절로 생각하고 뚫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다 재앙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야, 이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 중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삶의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네. embeddedness, 소속감,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이 소속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독을 얘기할 때 중요한 여러 가지 단어 몇 개들 얘기한 중에서 홀로, 외로이, 뭐 이런 거, 혼자, 동떨어져서 고립돼서 소외돼서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은 embeddedness, 가족에서도 가족이 아닌 것 같고 어디 가도 끼지들 못하고 늘 혼자 먹든지 혼자 뭐든지 혼자 해야 되니까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embeddedness, 소속감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 중독자한테 AA 그룹에 가세요. 그러면 그런 술 주정뱅이들하고 어떻게 내가 지내냐고. 근데 일단 간 다음에는 그렇게 본인들이 가족처럼 느껴지고 임베디드니스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임베디드니스가 굉장히 소속감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을 보면 이 임베디드니스 소속감 찾아서 산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종교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떤 택해서 간다고 치면은 나름대로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단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하고 뭐든지 공동으로 하고 뭔가가 완전히 나의 홀로라는 거를 싹싹 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빠져드는 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임베드니스가 굉장히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은 이원적인 것이 아니다. 심리학과 생리학은 이원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먹고 마시고 이런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음, 영혼 또 우리는 정서적인 튜닝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 먹고 마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절대 박탈된 경우에는 어, 전능감을 느껴야 되는 누군가가 나의 상태를 다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해석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전능감의 경험이 박탈됐기 때문에 전능감을 굉장히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분들이 모든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충족해 내 맘만 있고 네 맘은 없는 거예요. 애기들이 우리가 아기들을 이제 초기 상태를 아기가 무자비하다고 표현하고 하거든요. 로스리스. 무자비하다고 표현한 게 뭐냐면 아기가 자기 욕구를 위해서 엄마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아요. 졸려도 수시로 깨서 달라 그러고 뭐 엄마가 좀 책 좀 보고 싶고 자기 일 하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없고 뭐 하여튼 루스리스하다고요. 원시적 욕구를 갖고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그 단계에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펀터일하게 원시적인 욕구를 발해요. 자기만 맞추라 그러는 거죠. 자기만 독재적으로 힘들게 폭군처럼. 그러니까 원시적 욕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쁨 받을 수가 없죠. 이쁨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고립돼서 점점 그 안으로 더 들어가죠. 자꾸 강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패턴이. 역기능적으로 강화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메모하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하나 올렸었는데요. 네, 네. 중독이 걸린 상담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성인 그 자녀들이 중독에 걸려가지고 할 때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어찌 보면 그 애정의 그 대상이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성인 자녀들이 이제 중독에 걸리게 되는 건데, 애착 이론에서 볼 때,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성인 어른이 된 그 자녀들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일단,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먼저는 제일 먼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상적인 진단을 해서 이분이 정신과적인 피로가 메인이 돼야 될지, 아니면 임상적인 진단에서 정신과적인 질환이 없으면 상담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담의 메인이 돼야 될지, 이거를 보잖아요. 이거보다 더 앞에 보는 것이 중독은 우리가 특수 상담으로 해야지 훈련받지 않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담이 아니에요. 제가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하지만 저는 중독 상담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은 특수 상담이에요. 그거는 뭐 금단 현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까 재발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수 상담이라서 훈련을 받은 분한테 이분은 보내야 되면서 근데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어, 병원을 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본인들은 디나이얼 하잖아요. 본인들은 디나이얼하고 나는 내가 다 통제가 가능한데 나를 환자 취급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든 뭐 강제 입원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된 경우 만약에 우리가 상담을 해서 상담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상담을 또 받아요. 근데 끌려가서 뭔가가 좀 안 좋은 경험을 하면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하튼 특수 환경에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런 AA 아니더라도 이런 중독 전문 치료사한테 보내야 되고 그 외에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들 어떤 이 정서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결핍을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핍을 채워주고 중단된 발달을 재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단된 발달을 재개하는 게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한 거를 들어보면 정서의 교류,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거, 공감적인 튜닝, 이런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부모님들이 본인의 삶의 태도, 관점, 사람과의 관계 양상, 이런 거에 대한 거듭남이 필요하죠. 근데 한편은 그렇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모든 게 발달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 부모가 다 문제구나. 이렇게 되면 사실 내가 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생산적으로 가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비난, 자기 혐오, 자기 연민 뭐 이런 거에 빠져갖고 생산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부모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게 과연 생산적인 삶의 원동력이 되냐? 아니면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무기력해지면서 뭐 힘들어지느냐? 이런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약을 하고 뭐 이러는 어떤 우리가 일반 병원의 상황하고 달리 상담은 마주보고 있는 내가 약이고 치료고 관계가 약이고 치료고 이 자체가 진단이면서 치료잖아요.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너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이 너를 이해하는 과정인데 너를 이해하는 과정이 수용받는 경험이 되고 이해받는 경험이 되고 자기가 이해되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시킴으로써 자기가 이해되고 이러는 거니까 나 자체가 치료잖아요. 관계 자체가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어떤 대상이 되어주느냐? 거기에 앞서서 나는, 그러니까 부모가 무엇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애착이나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부모가 무엇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관계냐. 응.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여기 맞습니다. 질문하신 분 중에 네. 상담을 받고 싶다면 상담자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병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물어보셔서 경험을 듣고 아무개가 좋다더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알아보시고 이제 일단은 상담은 관계가 치료기 때문에 그, 그 누군가가 치료적인 변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치료자 자체예요. 치료자 자체가,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은 전문적인, 이론적인, 임상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도 누군가라는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 둘이서 핏이 맞기도 하고 맞지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핏, 배드 핏, 굿 핏 그러잖아요. 잘 맞아. 잘 안 맞아. good fit, bad fit을 잘 보시면서 잘 찾아가셔야 되고, 일단은 치료라는 게 너한테 내가 너를 만남으로써 내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뭔가가, 뭐,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자기의 기대를 나한테, 치료자한테 줌으로써 그거를 다시 자기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자체가 치료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든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 별로 찾아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자를 잘 찾으시는 게 뭐 중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